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젊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경을 벗고 싶어서 안과를 찾았지만 젊은 나이에 평생 써야 할 눈의 기능을 잃게 된 케이스인데요. 특히 20, 30대에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원래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어서 라식 수술을 희망하셨던 분이에요. 우하는 6디옵터의 근시와 2디옵터의 난시, 좌하는 7디옵터의 근시와 1.5디옵터의 난시가 있었는데요. 타안과에서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모두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투명 렌즈 제거술과 인공성체 삽입을 권유받았고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요. 투명 렌즈 제거술이란 사실 백내장 수술과 동일한 수술이에요. 차이점이라면 백내장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인 반면 투명 렌즈 제거술은 아직 백내장이 없는 투명한 수정체를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양안 모두 투명 렌즈 제거술 후에 신세시스라는 영소 초점 렌즈로 삽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달리 한 가지 시술을 더 받았어요. 라스라고 하는 인공수정체 지지체를 수정체 낭 속에 하나 더 넣는 건데요. 수술 후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시력이 우하는 0.8, 좌하는 0.6이었고 근거리 시력은 양안 모두 J5였어요. 근거리 시력표에서 J5는 꽤 큰 글씨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기에는 많이 불편한 시력이죠. 안경으로 남아있는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면 우하는 0.9, 좌하는 1.0까지 좋아지고 근거리 시력은 J5로 좋지 않았어요. 연속초점 렌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으로 20대 환자분께는 너무나도 부족한 근거리 시력이죠. 우리 눈의 수정체는 조절력이 있어서 근거리를 볼 수 있게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 조절력이 없어져요. 원래의 수정체의 조절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만들어진 이 라스라는 보형물을 삽입했어도 이 환자분에서는 조절력이 전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시가 있으면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분은 난시 교정 기능이 없는 신세시스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 난시는 LRI, 즉 각막 변형부 절개술로 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보면 LRI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에는 여전히 1.5디옵터의 난시가 남아있었고 좌하는 난시가 교정되긴 했지만 LRI로 인한 불규칙 난시가 생겨 있었어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시력 교정을 하려다가 젊은 나이에 책이나 스마트폰도 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으니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저는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권유드렸어요. 이미 조절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을 최대한 좋게 할 수 있는 회전형 렌즈인 클라레온 프란틱스로 교체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수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라스는 수정체 주머니 안에 넣는 고리 모양의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로 인해 인공수정체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훨씬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이 부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이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양안 모두 기존의 인공수정체와 라스 보형물을 제거하고 클라레온 프란틱스 렌즈로 삽입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시력은 양안 모두 각각 1.0, 1.0, 근거리 시력도 J1으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J1이면 가장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리 시력이죠. 그런데도 환자분은 여전히 근거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20대에는 원래 수정체의 조절력이 아주 뛰어나죠. 원거리, 근거리를 각각 100%의 빛으로 볼 수 있고 20c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공수정체는 이런 조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눠서 조절력을 대신하죠. 페놉틱스 렌즈는 원거리 50%, 중간거리 60cm에서 25%, 근거리 40cm에서 25%로 나눠서 봅니다. 근거리 초점이 40cm에 있기 때문에 원래 잘 보던 20cm에 가까운 거리는 볼 수 없죠. 즉 아무리 좋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도 20대 수정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투명 렌즈 제거술을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의 경우 각막 두께가 530마이크로미터로 사실 라식이나 라섹이 가능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투명 렌즈 제거술을 받으면서 자연적인 조절력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큰 불편을 겪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20, 30대의 초고도 근시 환자가 라식이나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연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초고도 근시도 주문 생산으로 렌즈 삽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하다면 라식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 수정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조절력을 보존할 수 있죠. 따라서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명 렌즈 제거술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라스 인공수정체 지지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조절력을 보존하고 훈황 혼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 조절력이 전혀 보존되지 않았고 수술 후 한 달 반 만에 이미 훈황 혼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장치로 인해 인공수정체가 앞쪽으로 밀려 근시가 생겼어요. 이렇게 라스 같은 보형물을 삽입하면 근시 같은 굴절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재수술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라스 등의 보형물 삽입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 장단점을 이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난시 교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LRI, 즉 각막 변연부 절개술로 난시를 교정했는데요. 왜 난시 교정이 안 되었을까요? 이 LRI는 정말 어려운 시술이에요. 각막 두께의 90%까지 절개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깊게 하면 전층 절개가 되어서 안구대물이 새어나올 수 있고요. 너무 얕게 하면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난시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불규칙 난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또 이런 LRI 시술은 환자의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각막이 단단해져서 LRI 효과가 있지만 이 환자분처럼 20대에는 각막이 말랑말랑해서 LRI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반면 토린 렌즈는 인공수정체 자체에 난시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난시를 교정할 수 있어요. 난시 교정 안경을 눈 속에 넣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아주 드물게 LRI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토린 렌즈를 이용해서 난시 교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분은 다행히 재수술로 시력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20대의 자연스러운 시력을 100%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인데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문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